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철학TV의 해인생입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61년생 신축생 내년에 60갑자를 한 바퀴 다 돌고 새로운 60갑자를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뭐 환갑, 뭐 회갑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그죠? 60갑자가 60년 단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60갑자를 두 분을 사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본래는 120세가 정상적인 수명이죠, 그죠?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00세 시대를 지금 가고 있죠, 그죠? 자, 이제 1961년생 소띠, 내년에 이제 우리 나이로 61세죠, 그죠? 새롭게 이제 한 살부터 시작하거든요. 60갑자가 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한 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인생을 한 바퀴 딱 다 살았죠, 그죠? 살아보니까,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등등이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어떠신 분들은 무사무탈하게 살아왔을 건데, 그런 분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10중 8구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하게 살았다고 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자, 이제는 자녀들도 다 성장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 나이가 됐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살부터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신축생은 소띠죠. 소띠도 우리가 뭐 색깔로 말하면 뭐 5가지가 있죠, 그죠? 신축생은 흰소, 배구. 그 다음에 뭐 허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푸른 청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구, 붉은 소도 있고, 황후, 황금소도 있고, 등등. 색깔로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이건 하나 뭐, 그냥 우스개, 가십거리로 하는 이야기니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아버지가 저 신축생이라는 띠가, 그 해에 태어났어요. 자, 제가 보는 이 이제 운세풀이는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는 어떤 띠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운명은 엄격히 내가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 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개의 천간 중에 이제 하나를 타고나는데요. 그게 본인 자기 자신이에요. 즉 내가 갑으로 태어났는지 을로 태어났는지 병으로 태어났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정간 고유의 오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해 신축년 저의 것에 관한 정보를 보는 거예요. 저기 무슨 자리냐? 저기 조상 자리에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고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게 사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축년 소띠로 태어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 정보가 갑으로 태어난 사람 다르고 을로 태어난 사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띠가 뜻하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형상에 비유해가지고 성격적으로 좀 분석해보면 이런 식인데 그것도 하나의 가시거리죠. 내가 소로 태어났다가 내가 소가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뭘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혹시 모르신다면 본인의 생년월일 시를 음양력 구분해 올려 나오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달아드릴게요.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가요. 그래서 각 섹터별로 제가 자막 처리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병은 병 이렇게. 그러면 자기 해당 분야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다 보셔도 됩니다. 시간이 계신 분들은 재미있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물론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좀 꽤나 걸리거든요.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좀 많이 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간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신축년에 소띠로 태어났지만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간목이란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할까요? 예, 서로가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지가의 필요 예경. 적선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 간목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나무, 그것도 큰 나무를 상징해요. 금옥, 이런 식으로 소나무 같은 큰 나무. 예, 이건 상징 비유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저러한 간목이 어떤 속성이 있는데요. 속성은 안으로 숨겨져 있는 어떤 성질이라 볼 수 있는데, 간목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 진취적인 성량, 뻗어가려는 성량, 또한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이런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대장, 두목, 리드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명분을 중시 여기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쉽게 구필려 그러지 않고 부르스죠, 그죠? 그러한 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질 인자, 사람이 어질고 인자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목이 교육계통에도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 또한 공문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의 일, 심해서 공적인 일,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있고요. 좌우지간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어떤 리더가 되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저러한 간목의 성질, 간목이 신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야, 신축년에 태어났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인의 재물과 기인의 관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굉장히 일정하고 안정적인 어떤 기인의 재물이에요. 거기다가 또 관도 어떤 기인의 관, 쉽게 말해서 벼슬, 우리 요새 말하면 공무원, 권력 이런 쪽이죠. 요새 뭐 올바른 직업, 똑바른 직업, 쉽게 말해서 요새는 정규직, 옛날만 그냥 벼슬이죠, 벼슬. 요즘은 공무원, 전형적인 간목이 신중에 태어나면 딱 올바른 사람이에요. 반듯한 사람이죠, 그죠? 남녀, 선남, 선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게 굉장히 기인의 재물 형태다, 기인의 관이기 때문에 저거를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쓰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런데 그거를 내가 끝까지 가지고 쓸지 말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저걸 끝까지 내 것을 내가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상이 누렸거나 내가 초년에서 잠깐 왔다 갚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거는 가능하면은 손상되지 않고 내가 썼으면 좋겠네요. 그러한 것은 사주전체상을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어떤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는데, 자, 이러한 간목도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특성이 있어요. 자, 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는 뿌리가 튼튼해요. 한마디로 이제 마음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기본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걸 가지고 저 연에서 주어진 저 재물, 그러니까 기인의 재물과 기인의 관, 어떤 저 권력을 누리면 좋겠네요. 보니까 예,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누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저 간목은 또한 앞에 배우는데 초년에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성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초년에 저 이성이 본인하고의 여자분 같은 경우는 초년에 일찍이 이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도 반듯한 이성이. 그게 첫사랑인데, 물론 저게 합의돼서 온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끝까지 갈지는 잘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초년에 이성이 들어온다. 그것도 반듯한 이성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그런 식으로 뿌리와 근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저 관을 향유할 수 있겠어요. 예.
일단 뭔가 마음이 건강하고 선탄하니까 뭘 할 수도 있죠. 관을 취할 수 있고 그가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끼나 어떤 재능 쪽으로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사주전체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심지어는 몸이 튼튼하니까 뿌리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은 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어떤 끼, 본인이 어떤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가가지고 액션을 하는 쪽 이런 쪽이죠. 그래서 해결사, 나는 어떤 일을 잘 해내겠다 이런 것 가지고 있고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감정도 풍부하고 이래서 상당히 요즘 시대에 각광받는 그런 능력자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저 능력을 가지고 연애 주어진 저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걸 가지고 재물 쪽으로 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예체능계 끼나 어떤 전문 기술 계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 계통으로. 그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나 약간 프리랜서적인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직장 초기 때는 좀 힘들어해요. 직장 상사나 어떤 직장이 못마땅스러워요. 내 능력을 뒷받침 못해줘.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야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 인해서 남편이나 남자와의 관계가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주 지혜서 있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도 잘 펴고 남편도 잘 요리해가지고 남자도 그러면은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게 아주 현명하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지간 간목은 여름에 태어나면 능력자다. 근데 저 능력을 제대로 이제 고급스럽게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저 능력이 아주 고급스럽게 됩니다. 그렇네요. 자, 다음이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 이쪽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관운과 관련된 인연이 잘 되거든요. 자, 이제 관건은 우리가 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관에서 칼자루를 쥐고 그 관의 권력을 내가 행사하는 이런 주인공이 되는 그런 관이 있고 내가 어떤 관이나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종속되어 가지고 어떤 말단을 해 가지고 별로 하고 싶은 직장생활 하지 않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이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건은 어디 달렸느냐? 결국은 학문에 달렸어요. 학문, 학벌, 라이센스, 자격, 실력, 이쪽이 갖추어지면은, 저 권력을, 저 관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종속돼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겨울에, 여름에, 가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 여자분들은 저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스트레스 좀 받겠지만 그러지 못하면은 상당히 남편 복이 좀 떨어지면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부할 나이는 넘었죠. 그치? 그래도 공부가 아직 인생 공부를 많이 남았으니까 하셔도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난 간목. 간목이 겨울에 태어난 거는 11월, 12월, 1월 달인데,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운, 학벌 쪽에 인연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내공이 이제 갖춰지겠죠. 기본적으로 실력이 갖춰지겠죠. 그죠? 자, 그 내공 실력을 가지고 연애에서 주어진 어떤 재물과 관을 잘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다른 쪽에 또 어떤 재능이나 끼를 발휘한 쪽이 어떤 용치가 잘 나와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도 되겠죠.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력, 자격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이론가입니다. 이론가 내지 이상주의자. 그 다음에 상상력과 생각이 풍부한 쪽으로 볼 수 됩니다.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쪽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갑목이 내년 신축년 2021년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이제 해가 돌아왔는데, 예, 본인의 띠하고 똑같은 해가 들어왔죠. 해갑인데 역시 기인의 재물과 기인의 관이 주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갑목 입장에서는 아주 긴 재물, 기인의 돈, 쉽게 말해서 저 돈이 안정적이고 일정한 돈이니까 현금 흐름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제 그 다음에 관,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이쪽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승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직장생활 아직은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런 쪽도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그런 어떤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네요.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자녀로 인한 어떤 좋은 명예 어떤 그런 쪽도 소식도 있을 수 있네요. 예, 기본적으로 간목은 내년에 재물운과 관운, 직장, 직업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더라도 육친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주의를 할 뭐냐,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처의 건강이라든지 처의 운이 조금 막히는 해거든요. 지체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됐고, 예. 그 다음에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운은 좀 막힙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어떤 건강이나 운이 좀 활동이 좀 지체되는 그런 해거든요. 그런 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없네요. 예, 남자 같은 경우 장모님의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흐름이 일정은 좀 막힐 수도 있어요. 예, 본래는 긴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존 현금의 흐름은 막히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저게 재물의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될 것까지는 않네요. 자, 이상 간목에서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면서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은 오행상으로 역시 나무예요. 나무 중에서 간목이 큰 나무 뭐 이런 거목을 상징을 한다면, 을목은 우리가 흔히 뭐 화초, 농작물, 넝쿨식물 같은 다소 연약한 어떤 식물, 나무 이런 쪽을 상징을 하거든요. 자, 어디까지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저 을목은 굉장히 생명이 강하고 굉장히 끈기가 있고 부지런하고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한다면 을목은 현실을 중요시한다 봐야 돼. 그래서 굉장히 적응력도 뛰어나고 쉽게 부러지지 않죠. 꺾이지는 않죠. 예, 굽혀지면 굽혀졌지. 예, 그러한 을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실하고 건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을목을 함부로 약하다고 얕보면 큰일 납니다. 제 을목이 단단한 밧줄이죠.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자, 을목도 역시 나무기 때문에 어떤 인자하고 어진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착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예. 자, 저런 을목이 이제 신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약간은 태어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네요. 강한 스트레스로. 내지 어떤, 그런 쪽인데, 물론 저게 이제 우리가 관으로 말하면은 좀 약간 힘든, 관이에요. 그러니까 무관계통, 옛날에는 군인, 요새는 군인, 검찰, 경찰, 좀 센 직업, 내지 극한 직업, 이런 쪽에 인내심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직장 직업인데요. 자, 그런 쪽인데요. 자, 저것을, 태어난 월 일시에서 잘 요리를 하게 되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저게 내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런 쪽으로, 조상과 관련된 쪽, 전생과 관련 정보가 기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마도 그러니까 어릴 때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지?
자, 저 을목도 역시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는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강한 어떤 기운을 내가 잘 요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감당하고 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좋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 힘들지만 결국은 저거를 극복을 하게 되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심지어는 육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힘을 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제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쪽이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야로 어떤 마음이 가서 액션을 하고 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감정도 풍부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쪽이죠. 한마디로 프리랜서적인 측면에 강한 한마디로 능력자인데 요즘은 저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대죠. 그죠? 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러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 일을 해가지고 성공의 여부는, 성패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조금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일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 결과까지 다 예측을 해보고요. 저러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생활 초기에는 좀 힘들어합니다. 직장이 못마땅하죠. 예. 내가 능력자인데 직장이 나를 못 알아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싶은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남편이나 남자 관계가 조금 언밸런스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내 능력도 펴고 남편도 잘 요리하셔가지고 이러면 금상첨화죠, 그죠? 예. 하여튼 을목은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역시 저 능력을 제대로 잘 쓰려고 그러면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으면 저 능력이 고급적으로 쓰시겠죠, 그죠? 예, 그렇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권력운 쪽에 인연이 많이 잘 되거든요. 자, 그런 어떤 관운이나 권력과 관련 인연이 많이 있는데 이제 관건은 내가 그 권력이나 어떤 관운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내가 그것을 쓰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애속이 되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단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 둘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자, 그 관건의 핵심은 역시 내가 공부를 죽으라고 해가지고 학벌은 라이센스는 자격은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애속이 돼가지고 말단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한번 살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어떤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조건이 안 갖춰지면 남편 복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하게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물론 지금은 학교 공부를 하는 나이지만 아직 인생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원, 학벌원, 라이센스원, 어떤 자격은 이런 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공은 실력은 있다고 보시면 그쪽으로 실력은 갖춰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연애에 주어진 저 관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관, 권력, 명예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공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잘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저 재물도 취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쪽에 또 어떤 재능이나 끼를 발휘하는 게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주 전체적인 상을 봐야 되겠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을목이 이제 2021년 내년 신축년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이 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기본적으로 약간은 스트레스네요. 내년에 연애에 주어진 저 스트레스 똑같은 스트레스인데요. 내년에는 좀 을목은 어떤 액션을 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해 보여요. 그냥 내 몸과 마음을 지키고 수성하고,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공부하고 하는 쪽, 이런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움직이면은 어떤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재물, 돈을 움직이는 쪽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투자를 하셔가지고 할 때는 왕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말은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을 움직이는 쪽은 내년 을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내년에 그런 스트레스가 건강 쪽도 내 뿌리를 좀 손상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원을.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내년에 오직 수성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뭐 60평생 뭐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년 한 해에 푹 쉬시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쉬는 것도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자, 내년 한 해를 충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발동을 걸면 되겠네요, 보니까. 다음으로 육친상으로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볼까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떤 운이 좀 막히는 거거든요. 지체되고 건강도 좀 조심해야 되고 남녀 공이 직장 운이 좀 막혀요. 직장 운이 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좀 할 일이 없어지든지 직장에서 조금은 활동이 많이 떨어지는 해이니까 아마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고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운이 좀 막히기도 하네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육친관계는. 자, 을목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난 사람. 병화는 불이요, 불, 화. 이거는 하늘의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하늘의 태양은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따뜻한 어떤 햇빛을 비춰주죠. 만사 만물에 필요한 게 태양이죠. 그죠? 태양이 없으면 이 만사 만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무생물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만큼 태양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자, 저 병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예절이 바르고,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저 병화는 만인에게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자,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신축년에 태어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뭐가 주어지느냐? 상당히 능력자, 재능꾼. 자, 그 능력을 가지고, 결과를 잘 만들어내가지고 내 것으로 가져오는 중이거든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재물이죠. 돈, 뭐 재물뿐 아니고, 뭐 작품, 뭐 생산품, 이거 다 되죠. 좌우지간 병화가 신축년에 태어나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가 그걸 내가 취하겠다는 심리, 그쪽이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자, 저러한 것은 내가 끝까지 가져와서 쓰면 좋겠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능력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저 재물은 반듯하고 올바른 재물이기 때문에 어떤 재물복이 조상이 누렸던 재물이든지 본인이 초년에 누렸던 재물이든지 한데 저 재물복과 저 재능과 재물복을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유전하면은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상이 누렸든지 안 그러면 본인의 초년에 잠깐 초년 누렸던 이렇게 갚을 수도 있죠.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저러한 정보가 주어진 병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자, 병화가 계절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 5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부운, 라이센스운, 자격운, 이쪽이, 잘 인연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내공은 있다고 봐요. 실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학문을 해가지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저 어떤 재물, 내지 능력을 잘 쓸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고급적인 능력, 고급적인 재물이 될 수 있겠죠. 수준이 높은. 예. 기본적으로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이론에도 밝고, 이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상상력, 아이디어, 뭐 이런 쪽, 그지? 한마디로, 실력자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도 갖춰지고 또 현실에도 밝죠. 제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도 굉장히 밝습니다. 또한, 이 병화가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계절과 관계없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성이 빨리 인연이 되거든요. 그것도 반듯한 이성이네요. 또 그 이성에 대해서 본인이 참, 미련이 많은 이성인데, 저 이성은 끝까지, 제 첫사랑이죠. 그죠? 합으러 와가지고, 저거는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죠? 역시, 인연이 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월일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가지고 가는데, 안 그러면은, 첫사랑으로 끝나버리죠. 저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 임상을 해보면 실제로 그래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잊지를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자,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또 연에 주어진 저 재물과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겠네요. 아마 조화가 잘 될 것 같네요, 또는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육체 노동을 하는 쪽, 육체를 쓰는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연에서 주어진 저 재물과 저 능력을 잘 써먹을 수 있겠어 보니까 그렇네요. 다음으로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어떤 정보, 물질과 관련된 감각 이런 게 인연이 주어졌거든요. 그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감각이 빨라요. 지금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론은 몰라도 통법이 빠르고 바로바로 판단하죠. 결과를.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판단이 빠르니까 사업가적인 게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돈이란 놈은, 물질이란 놈은 크면 왕하면 왕할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내가 오히려 재물에 치이게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 재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그 재물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재물이 강한 운이 태어난 데다가, 또 재물이 너무 강한 달에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재물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내가 재주는 내가 부리고 다른 사람이 돈 버리고 남을 위해 돈 버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재물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내공이 있어야 돼요. 라이선스, 자격, 학벌. 근데 보통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해요. 이론이 필요 없죠. 그죠? 통발이 빠르니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가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죽으러 하셔가지고 내공이 튼튼해야 저 재물을 내가 향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속성 속피할 수도 있어요. 확 일어났다가 확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장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물질을 다루는 쪽 내지. 그러니까 뭐 회계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어떤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어떤 금융계통 쪽이라든지, 그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이 좋아요. 안 그러면 그냥 단순 어떤 기술, 어떤 사물을, 어떤 물질을 어떤 만지고 다루는 쪽, 이런 쪽이죠. 자오지가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면은, 그런 쪽의 특성이 많아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화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내지 권력 쪽, 이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이나 권력이란 것은 내가 그것을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의 어떤 조직이 애속이 돼가지고 종속이 돼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살아가느냐고 관건이죠. 예. 근데 그 관건은 결국은 공부에 있어요.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거든요. 그쪽이 갖추어지면 내가 저 관을 내가 주인공이 내가 잘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이나 조직에 종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공부할 나이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 인생이 남아서 인생 공부를 하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또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자격이 갖추어진 수준이 있으면은 내가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요. 다소 스트레스는 받겠지만은, 하지만 그쪽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남자 복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남자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관건은 역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저 병화는 겨울에 태어나면은 상당히 쓸모있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 일이 많은 사람,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 희생봉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항상 내가 내 밥그릇을 챙기고 내가 있은 후에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되시니까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내년으로 함께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이 되면은 연에서 주어진 저 재능과 저 재물이 또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만두고 뭐 어떤 내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또 일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뭐 이런 식의 아버지가 능력을 발휘해서 결과를 만들겠다는 심리가 강한데, 자, 문제는 저기 재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약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으니까 실속이 없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재주 부려가지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돈을 벌여보겠다, 살아보겠다 이런 심리가 강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이런 쪽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내년에 병화도 신축년에 태어난 사람은 신축운이 와가지고 본인의 기운이 좀 많이 뺏기는 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요. 네. 다음은 병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피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불을 불. 자, 불 중에서도 우리가 병화가 하늘의 태양을 상징한다면은 정화는 하늘의 별과 달을 상징을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불이죠, 그죠? 매혹적이고 또 신비한 불이기도 합니다. 또 인간이 만든 어떤 인류 문명의 불이에요, 문명. 그러니까 전기불 같은 불이죠. 자, 그러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무지를 깨우쳐주는 깨우침의 불,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예. 저 정화는 또한 어떤 도화의 불이기도 한데 여자분들 같은 정화로 태어나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연연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비한 그죠. 근데 이성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성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정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예절이 바른 이런 쪽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속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저러한 정화가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신축년은 띠니까 본인의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상당히 제주꾼으로 태어났네요.
아주 머리가 좋고 샤프합니다. 특히 어떤 전문성의 전문직 계통 한쪽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쪽 깊이 빠져들어서 그쪽에서 결과 내지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주꾼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겉으로 확 드러나는 어떤 총명한 게 아니고 안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좋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과 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과 이런 쪽에 상당히 머리가 발달됐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식복, 먹을 복을 타고났거든요. 식복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재능과 저 식복을 내가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내 것을 만들면 좋겠는데, 저기 조상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내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고 유정하면은 저게 내가 가져가게 내가 써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소년에 잠깐 왔다 가는 어떤 그런 인연일 수도 있고 조상이 누렸던 인연일 수도 있거든요. 저거는 본인이 참 가져가면 좋겠네요. 자, 그러한 어떤 능력이 주어진, 정보가 주어진 정화인데, 태어난 또 계절별 특성이 있어요. 자, 저 정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공부운, 학벌운, 라이센스, 자격운, 이런 쪽, 학벌운 쪽에 실력 있는 쪽,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히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저 연애에 주어진 저 전문 기술 계통 잘 써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전문직 계통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네요. 상당히 이론적이지, 이론에 밝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아이디어 내지 이런 쪽, 그죠? 이상주의자라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현실에도 발려가 보니까 양수겹장이네요. 다음은 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거든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근은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자, 저 연애에서 주어진 저 재능과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고 그쪽하고 잘 조화가 잘 될 것 같아 보니까 또 다른 쪽에 뭐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할 수 있고 뭐 등등 그지. 일단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그걸 가지고 연애 조진 식복, 재능, 어떤 재물을 잘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관련된 어떤 돈과 관련된 감각, 정보 이런 쪽에 인연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에 밝고 현실적으로 똑똑합니다. 이론을 잘 몰라도 바로 결과를 아는 어떤 통박이 빠르죠. 그래서 굉장히 일도 잘하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죠. 왜냐, 재물이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데, 하지만 이 재물이란 놈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재물을 취하지를 못하고 재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재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재물을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남의 돈 벌어주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냐면 정화가 신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재물운이 강한 데다가 또 재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재물운이 너무 강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속성속패하든지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돈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만 남지를 않아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저 직장 생활은 돈과 관련된 물질을 다루는 일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재무, 뭐 회계, 뭐 등 이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계통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내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이고, 좀 사주가 너무 좀 힘이 약하면은, 단순 어떤 기술, 어떤 물질을 만지는 쪽, 이런 쪽에 기능 쪽, 이런 쪽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 재물을 좀 고급스럽게 내가 잘 쓰려고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좋으면은 저 재물을 내가 고급스럽게 취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네요.
자, 다음은 정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게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인데, 자, 어떤 관운이나 권력운이 인연이 되는 건 좋은데, 내가 그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칼자루를 쥐고 내가 사용하고 쓸 것이냐, 내가 거기에 종속돼 가지고 내가 어떤 거기서 말단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생활 하기 싫은 직장을 한번 살아갈 것이냐는 관건이죠. 이제. 자, 이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기본적으로 공부에서 결정. 공부, 자격, 라이센스, 학벌, 실력에서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 내가 저 관의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관이나 권력에 종속되어서 내가 끌려가면서 말단으로 해가지고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죽으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죽으라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자격, 내공이 있어야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하도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정하가 내년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상당히 어떤 재주, 재능, 전문성을 발휘해서 내 길을 한번 가서 어떤 결과를 좀 크게 한번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길을 가서 내가 어떤 큰 성과를 거두겠다 이런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만두고 할 수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사업 내지 이런 쪽으로 내지 어떤 또 고도화된 사업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정축에 태어난 해도 정축이고 내 기운을 많이 떼가는 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내가 재주는 시큰 불이 났고 남 좋은 일 시키는지 내가 취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내년에 어떤 전문직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쪽으로 빠져들 수는 있는데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자영업이라는 것은 10중 8구는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디테일한 감정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성패까지 보면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특히 내년에 정화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생활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빠지는 게 잘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땅을 상대 땅 중에서 태산, 큰 산 이런 산인데, 저 무토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중후하고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이죠. 예, 그래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일면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남녀 관계의 어떤 애정 표현에서 좀 뚝뚝해서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지? 하지만 속은 깊습니다.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이제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자,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경쟁심,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면서 아주 똑똑한 인경변이 빠르고 언변이 빠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태어날 때 공부를 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본래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 주장도 강하고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쪽이죠. 그래서 어릴 때 잘못하면 부모님 속을 좀 속일 수도 있어요. 내지 물론 다른 쪽에서 저거를 제어하는 글자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데 좌우지간 똑똑합니다. 그래서 손는 천재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천재성 언어적인 천재성이기도 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해당되지만은 저걸 잘 쓰게 되면은 말을 쓰는 쪽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언론이라든지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종교계통에 나가면은 뭐 설교라든지 특히 기독교계통에 이런 쪽 하여튼 그런 쪽에 능력이 좋아졌어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좋아졌거든, 성부역에. 그래서 저거는 잘 살리면 좋겠어요. 살려가지고 가져가면 좋은데, 물론 이제 태어난 5월 1, 10월에 관계가 좋으면은 저걸 내가 써먹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써먹고, 손은 종명함으로 끝나볼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이게 조상 때 좀 크게 한번 일어났다가 좀 망해먹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런 정보도 있거든요. 그게 다른 쪽하고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로 인해가지고 초년의 어떤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이런 무토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 이런 쪽에 인연이 좋아요. 그러니까, 관운 쪽이 인연이 잘 되고 좋은데, 자, 관건은 저 관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중요하죠.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쓸 것이냐, 내가 저 관인의 애속이 되어 종속이 돼가지고 말단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 관건이죠. 그죠? 자, 그 관건은 역시 공부에 달렸습니다.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에 달렸거든요. 그쪽이 갖추어지면은 관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관에 종속이 되어가지고 애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하기 싫은 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이 무토는 신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저 관을 제압하려고 달라들 것 같거든요. 예. 할 수 있으면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관으로 크게 출세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지만 항상 공부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본인의 실력이 있고 어떤 내공이 갖춰지면 좋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이거는 신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분이 상당히 본인의 여자가 굉장히 능력자거든요. 자, 저 능력을 가지고 내가 관을 제압을 들고 남편도 내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살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어, 라이센스, 학벌운 그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그래 기본적으로 내공이 갖춰지겠죠. 예, 실력이 쌓여가 있겠죠. 그죠? 자, 저 실력을 가지고 저 실력 전문 자격이나 이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연에 주어진 저 재능, 어떤 언면적 재능, 저 뛰어난 똑똑함, 총명함을 잘 써먹겠어요. 야, 그렇게 되면은 전문 아주 이론까지 뒷받침되는 아주 절제된 어떤 언어 능력을 사용하면서 탁월한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예, 아주 전문 자격을 가진 거죠. 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조화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뿌리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공도 있으면서, 실력도 있으면서 아주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쪽이죠. 다음은 그거 가지고 뭐 교육계통 가도 되고 뭐 언론 같은 경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8, 9, 10월 달이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들 이런 쪽을 타고났거든요. 그 처세술, 내지 오지랖도 넓고 호기심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라이센스, 프리랜서적인 승리가 가지거든요. 저게 연애 주진 재능하고 같이 이제 합류해가지고 엄청나게 그쪽이 가중되었거든요. 굉장히 다재다능하면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능이 많으면은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도 너무 또 오리발 내지 어떤 또 천방지축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제된 재능 발휘가 좀 필요해요.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내지 이런 쪽 내지 학벌 이런 쪽 해가지고 좀 저 재능을 좀 브레이크를 조금 걸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훨씬 저 재능이 가치가 있는 재능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기능 뭐 이런 쪽이 되고 단순 그냥 일만 많은 쪽이 됩니다. 남 위해서 그냥 일하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재주는 내가 실컷 부리고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을에 태어나는 제주꾼이지만은 능력자지만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내 라이센스 학벌이 시른다 이렇게 되고 조금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 내가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직장 생활은 프리랜서가 성공하고 여부는 운에 달렸거든요. 실력이 아니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여러 가지 따져서 하셔야 되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야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의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종한다든지 이렇게 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인해서 상당히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쪽이 너무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눈이 높죠, 그지? 내가 잘났고, 똑똑하지, 그죠? 자,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신경,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지? 그러려면 본인이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예. 자, 다음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무토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돈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감각, 정보, 그런 쪽이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현실에 밝고, 이론을 몰라도 특본을 알죠. 통법이 빠르고, 척하면 삼척이죠.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일꾼입니다. 성실하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내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재물이라는 놈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오히려 내가 재물에 끌려가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그 재물을 질 수 있는 힘인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일을 하셔야 되고 내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장인을 하셔야 돼요. 자, 직장 생활에서 돈과 관련된 내지 물질을 다루는 쪽이 좋거든요. 사물을 다루는 쪽. 그러니까 뭐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금융계통이라는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이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뭐 기능 이런 쪽이나 사물을 물질을 다루는 쪽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역시 저 재물을 보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 재물을 내가 고급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무토는 역시 핵심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무토가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예, 한마디로 어떤 성부를 걸어보겠다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승부욕이 강해지면서 본인의 액션이 강해지거든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내 일을 저지르겠다.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결과에 어떤 관계없이 예. 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신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힘이 좀 약하거든요. 잘못하면 내가 재주 부려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일을 하실 때는 사주천천히 항상 보고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 되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업종 특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십중팔구는 실패합니다. 예.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무토는 직장 때를 치우고 내 일을 하겠다는 생각도 강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을 또 펼치기도 하는 그런 해거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한번 내 능력을 펼쳐보겠다는 심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도 상당히 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 무토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부부 간의 갈등을 굉장히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요. 자, 그리고 뭐 육신 관계에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내년에 문서운이 좀 잠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보니까. 육신 관계에서는 모친의 건강 내지 모친의 활동이 좀 많이 잠기는 해거든요. 진행하니까 그쪽은 미리미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애로사항, 건강 이런 쪽에 활동이 좀 운이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거 외에는 형제간에도 좀 그런 어떤 운이 좀 막히는 운도 있네요. 예, 그 정도로 육친 관계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상 무토도 내년에 슬기롭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기토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땅 중에서 대지, 넓은 대지에 대지는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쪽이죠, 이제. 그래서 포용력과 수용력이 뛰어나고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희생 봉사 내지 어떤 근면성실하고 이런 쪽인데. 하지만 너무 희생봉사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를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역시 기토 또한 어떤 성실하고 어떤 신뢰와 신용을 중요하면서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일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정관계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감정 쪽에서 저러한 기토가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 태어나면 상당히 내적으로 똑똑한 쪽이거든요. 주체성, 주관도 강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코드가 맞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전문가의 전문직 계통이죠. 이제 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어떤 전문 내지 어떤 경지에 이런 쪽이라 볼 수 있는데, 내적으로 굉장히 똑똑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워서 똑똑한 것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일면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줬어요. 한마디로 능력자를 줬어요. 그것도 내적인 능력자, 이런 쪽이 주어졌는데, 자, 저거는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저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또한 어떤 식복이 주어졌거든요. 식복, 먹을 복.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복을 타고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식복과 저 재능을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자, 그 관계가 이제 태어난 월, 일, 10월의 관계가 좋으면 저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지 못하면 손님기에 왔다 가볼 수가 있죠. 그죠? 안 그러면 잠깐 조상이 누렸던 복이든지, 그지?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전체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저러한 기토도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원, 명예, 어떤 권력 쪽, 이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자, 하지만 관이나 어떤 권력 쪽 인연은 내가 어떤 그 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관을 칼자루를 쥐고 내가 사용하는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그 관의 애속이 되어 가지고 종속이 되어 가지고 말단을 해 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하느냐는 관건이죠. 그죠? 자, 그거의 관건은 역시 이제 공부 학문에 달렸어요.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저 관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의 종속이 돼 가지고 말단을 해가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기토는 신축이 났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능력도 잘 발휘하고 남편도 잘 요리할 것 같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양수겹장, 일거양득 같은 어떤 인생을 살 수도 있겠어 보니까. 그렇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죽으라고. 자,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거든.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는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 라이센스, 자격 내지 어떤 학벌론 이런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내공, 실력이 갖춰진다 볼 수 있겠지. 공부를 학문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격이나 어떤 전문성 가지고 저 전문성 저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전문직 쪽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학벌을 가진 전문성이죠. 그쪽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 일꾼, 처세술도 좋고, 본인 호기심이 많아, 어디 하고 싶은, 무엇이 하고 싶은 쪽으로, 하게 된 액션을 하는 이런 쪽, 내지 감정 표현도 좋고, 한마디로 프리랜서적인 성능이 좀 강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죠. 다재다능하다가 볼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나 이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또 오지랖도 넓고, 약간 잘못하면 천방지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제된 재능 발휘가 필요하다 보여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서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내공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재능이 아주 고급적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게 절제된 재능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남녀 구분 없이 나는 재능꾼이기 때문에, 난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조금 하기 힘든데,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은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자꾸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주가 있는 거하고 내가 프리랜서 성공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가 신축년에 같은 분들은 남편하고 갈등이 좀 많이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문제 생길 수도 있고, 한마디로 내가 좀 잘났죠, 그죠? 내가 똑똑한데 참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수준이 높으면 수준이 높은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조화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월, 12월, 1월 달인데,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주어졌어요. 그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그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이죠. 이론은 몰라도 현실,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통밥이 빠르죠. 그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돈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발달됐죠. 이제 딱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일도 잘하고 성실합니다. 일꾼이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재능을 갖추고 있는데, 사업, 특히 재물이란 놈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재물을 취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따라 사람은 삼천리,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남 위에 돈 벌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이렇게 취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 왕하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일을, 사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직장생활 아주 잘하죠.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그죠? 돈을 다루는 쪽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 재무, 뭐 회계 이런 쪽도 좋고, 금융기관 쪽, 내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도 좋고,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기능, 어떤 사물을 만지는 쪽, 이런 쪽도 좋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재물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하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격증, 라이센스, 학벌, 실력이 있으면은 이 재물을 내가 얼마든지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기토가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신축 21년 되면은 내년 운세가, 연에서 주어졌던 저 재능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토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전문성 있는 쪽으로 한번 깊이 빠져들어 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 길을 가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직장 때려치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직업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빠질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내가 힘이 약하면은 재주만 부리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간 힘이 딸리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모든 것을 다 맞추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런 쪽으로 그냥 취미생활로 빠져드는 것도 괜찮아 보여. 그냥 어떤 형태로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가 강한 해거든요. 여자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좀 조성될 수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요. 자, 다음 육친관계에서 애로사항이 있나, 정화, 편인 관계 없고, 남녀 다 이렇게 아래 사람을 인해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자녀의 운이라든지 건강이 좀 정체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남녀 본인의 건강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이 좀 지체되고, 좀 약간은 잠기는 해이니까, 그쪽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이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경금이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인의 문서운, 기인의 문서운이 있어요. 공부운, 학문운, 기인의 소시운, 이 사람 인덕운 이런 쪽이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강한 성부욕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학문 쪽에 올바른 학문을 경쟁적으로 어떤 해가지고 내공이 상당히 있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배워서 내공이 깊어지는 거는 가면 갈수록 그죠. 타고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공이 있죠. 그죠. 내공도 있고 어떤 주체나 어떤 경쟁심도 있으니까 자, 저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그지. 권력 이제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끼를 발휘하는 예체능 쪽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 자, 그거는 태어난 월, 일, 10월의 관계에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기인의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운, 내지 어떤 문서운, 인덕운, 이런 게 다 주어진다 보니까. 하지만 조상 중에서 한 번 또 엎어먹을 수 있는 보니까 크게 한번 재물을 타지하는 이런 운도 있어 보니까.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 경금이 띠에서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인연이 많이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리고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진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면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죠. 그러니까 재물이 잘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재물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너무 왕하면은 내가 그 질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신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저 재물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아주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하게 되더라도 어떤 돈이나 물질을 다루는 쪽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재무나 회계 내지 어떤 금융계통, 숫자나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인연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거든요. 자, 저 권력
권력은 내가 이제 권력이란 것은 관이란 것은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사용하는 칼자루를 쥐고 사용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거기 애속돼 가지고 말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생 힘들게 이렇게 직장생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관건은 이제 공무원, 학문, 라이센스, 자격 어떤 이런 쪽인데, 이 경금은 신축, 보상 쪽에서 공무원, 학문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실력이 갖춰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관으로 출세를 성공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고, 이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네 보니까. 그렇죠.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본인의 금과 같은 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몸과 마음,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태어난 해에서도 또 그런 어떤 기초가 튼튼한 어떤 기운이 강하게 조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질이 너무 좀 왕성하다 볼 수 있죠. 자, 저 왕성한 기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데 그게 조금 지나칠 정도 강하거든요.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어딘가 사용처가 있어야 되겠죠. 저거 가지고 뭐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재가 있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끼를 발휘하는 쪽, 예체능 쪽, 내지 어떤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단 그거는 사용처가, 태어난 5월 1시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 그지?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노동 이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냥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용처가 없으면. 일단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재주, 재능. 뛰어난 거예요. 본인이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 쪽으로 가려는 심리도 강하고 그게 연애에 있는 저 어떤 경쟁심이 승부욕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재능 쪽의 끼나 어떤 능력, 기술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지? 자, 그거는 다른 쪽에 글자하고 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래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프리랜서, 그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보다 프리랜서를 원하기도 하는데, 자, 그거는 프리랜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봐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내가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내가 내 일을 하려고 따라들 때는 매우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우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해가지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도 발휘하고 남편도 잘 요리해가지고 금상첨화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지혜롭게. 자, 본인이 좀 수준이 높죠. 그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자,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역시 자기 띠가 돌아왔죠. 역시 기인의 어떤 문서운, 기인의 어떤 소식, 정보운 이런 게 들어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문서를 잡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의 문서, 동업자 내지 누군가도 함께 하는 문서 이런 것도 좋고, 어떤 좋은 소식은, 정보운 이런 것도 들어왔거든요. 기회 솔기단. 그거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큰 어떤 문제가 있는 정보 소식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내년에 경금은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있는 데다가 좋은 문서원, 소식은 정보원이 다 있네요. 하지만 육친적으로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육친적으로 유의해야 될 상황을 한번 볼까요? 경금은 내년에 직장운은 좀 막히네요. 직장, 관운 이런 쪽이 막히가지고 좀 정체되는 해라 볼 수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 운이 좀 막히기도 하는 해네요. 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요. 그런 쪽은 조금은 미리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좋은 문서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존 문서는 묶이기도 하네요. 그 부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네요. 자, 이상 육신에 대한 주의사항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경금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은 역시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를 상징하는데, 저거는 정제되는 금속 내지 어떤 보석을 상징해, 보석. 그래서 신금도 역시 경금과 같이 강직하고 강인한 어떤 이런 일면을 가지고 있죠, 그지? 뭐 어리 뭐 이런 쪽, 그지?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데 좀 신금은 좀 잘났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좀 까칠하고 냉정한 일면도 있습니다. 예. 내가 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저러한 신금이 이제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 태어나면 일단은 주체 주관이 강하면서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상상력이 좀 풍부하기도 하고, 좀 독특한 상상력, 생각, 이런 쪽에, 그러니까 상상력을 먹고 사는 이런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쪽, 이런 문학이나 예술, 이런 어떤, 또 어떤 이론적인 쪽, 이런 쪽, 어떤, 내지 어떤 비평 쪽, 내지 어떤 전문성이 가미된 어떤 이론, 이런 쪽의 공부운이 있어요. 그런 쪽이 똑똑함,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어떤 똑똑한 어떤, 내공이 쌓이는 쪽이라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이제 좀 약점도 있거든요. 약간 식복이 좀 떨어지거든요. 먹을 복 이런 쪽이.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어릴 때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이 부모복 쪽에서 약간 식복이 좀 떨어지니까 환경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잘 극복하시면은 나중에 저 재능이나 어떤 걸 가지고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죠. 그죠? 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써먹고 못 써먹고는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조화롭게 잘 되면은 잘 써먹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신금은 신축년에 태어나면 그런 어떤 정보가 주어진대. 그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네. 자, 저런 신금도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거든요. 이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신금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물질, 그러니까 돈, 이런 쪽에 감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쪽에 인연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 현실의 발전, 이론도 밝지만, 이게, 연애도 이론적인 또,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쪽인데, 내지,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재물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감각, 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졌죠. 그죠? 자, 그랬는데, 연애에서 본인의 베이스, 기초는 튼튼하게 주어졌거든요. 어떤 능력도 어떤 내공도 주어졌기 때문에, 저 재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구조만 서로 치고받고 깨지지 않으면,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더라도 사업이나 내일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은 10중 8구는 망하거든요. 반드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운대를 봐서 될지 안 될지 판단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 하면 잘하죠. 일꾼이니까. 돈과 관련된 일, 어떤 물질을 다루고 사물을 다루는 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뭐 금융계통 이런 쪽도 좋고, 그러면 단순 기술계통 이런 쪽을 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직원으로 성공이 좋아요. 일을 잘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봄에 태어나시면 그렇고요. 다른 건 없죠.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운 쪽에 인연이 많아요. 자, 이런 직장이나 권력, 관운 같은 경우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관이나 어떤 직장에 애속이 돼가지고 종속돼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죠? 그거는 관건은 공부에 달렸어요. 학문, 학벌, 라이센스,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그 권력의 주인공이 되가 내가 쓰는 사람이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종속, 애속되어 가지고 그 관에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벌이 좋아야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네. 예, 라이센스 자격 주라 공부하셨다는 얘기인데 신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학벌은 주어지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 관하고 조화가 잘 되면은 충분히 관으로 출세를 할 수 있겠어, 성공을 할 수 있겠어 보니까요. 자, 다음은 저 신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같은 금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죠. 자, 그 기초를 가지고, 또 연애의 어떤 그 기초하고 또 맞물리네요. 굉장히 본인의 주체, 주관이 강하고, 힘이 강하네요. 자, 저 사용체가 이제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태어난, 일시에서 그쪽에 뭐 재물이 있든지, 그쪽 관을 취하든지, 안 그러면 뭐 기능, 안 그러면 뭐, 재주, 쉽게 말해서 애체능계 재주라든지, 어떤 이쪽에 전문성, 이쪽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사용처가 없으면은 얘는 이제 어떤 힘만 강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러면 단순 육체 뭐 어떤 일을 하는 이런 식이 될 수도 하겠죠, 그죠?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납니다. 겨울에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재능, 재주권. 내가 하고 싶은 호기심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그런 성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세술, 감정도 풍부하고 저세술도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액션하려는 심리도 강하고 그지? 예,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프리랜서를 가서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 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직장 말단 때는 직장 상사나 직장이 못마땅해요. 왜냐, 내 능력을 못 받쳐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장을 그만둘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주체, 주관도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되는데 내 능력도 펴면서 남편도 잘 요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금상첨화겠죠, 그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신금이 내년에 신축년 2021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운이 한번 볼까요? 네. 연애에 주어진 저 정보가 똑같이 주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과 주체가 강하고 감정이 생기면서 풍부한 아이디어, 상상력, 이런 어떤 쪽이 일어나는 쪽입니다. 꿈을 묻고 사는 쪽, 허구를 묻고 사는 쪽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쪽이죠. 그죠? 안 그러면 획기적인 아이디어.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 역발상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허구를 묻고 사는 쪽은 좋은데 그쪽을 쓰는 쪽은 좋아요. 예술이나 뭐 문학이나 뭐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쪽은 좋은데 이거를 현실로 드러내는 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망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신금은 특히 어떤 문서운 이런 쪽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서가 안 잡는 게 좋아요. 문서를 잡으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의심하셔야 되고, 또 귀에 솔깃한 어떤 정보나 어떤 소식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사기꾼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피싱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한 공부나 학문은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어떤 인생 공부라든지 이런 쪽도 들어오고 종교 공부 이런 쪽도 들어오는데 너무 종교 쪽에 심취하지 않는 것도 더더욱이나 어떤 사이비 종교 쪽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 그렇게 내년 운이 정리되네요. 자, 다음은 육친관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뭐 있나? 정병관, 별관 없고, 변인 관계 없고, 형제간의 운은 좀 막히는 쪽이네요. 그 외에는 뭐 큰 건 없네요. 우리 육친간에는 큰 문제는 없네, 보니까. 자, 신금도 내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물 중에서도 우리 호수나 큰 강 이런 쪽이 상징하거든요. 자, 저 임수도 속이 깊고 굉장히 지적이고 지혜로워요.
무토처럼 잘 표현을 안 하지만 무토하고는 다르게 임수는 굉장히 안은 말랑말랑합니다. 감정도 풍부하고 때로는 감정 폭발도 하고 이러죠. 그죠? 자, 저러한 임수가 지혜와 지적인 호기심도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자, 저러한 임수가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한번 볼까요? 네, 태어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이런 쪽이 라이센스운, 자기운 이런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딱 올바른 공부가 주어졌어요. 거기다가 관, 명예 이런 쪽도 올바른 관이거든. 한마디로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거든요. 품행이 방정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스탠다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학문도 잘 되어졌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학문이 깊어지고 내공이 쌓여지겠죠. 자, 저 학문은 잘 가져오면 좋겠어요. 저 학문과 저 관, 직장, 명예 이런 거는 잘 가져오면 좋겠어요. 옛날로 말하면 저게 그야말로 그냥 벼슬 쪽이죠.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 쪽이고, 그죠. 근데 저기 조상과 관련된 주어진기 때문에 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내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내 태어난 월일시월 사이가 좋으면 내게 되고, 안 그러면은 조상이 누렸던지 본인이 어렸을 때 소년기에 누렸던 그런 집안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거는 가지고 오시면 좋겠네요. 끝까지. 자, 그러한 정보가 일단 주어졌어요. 자, 저러한 임수도 또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야,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3, 4, 5월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어요. 재능, 재주가 있고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쪽으로 본인의 어떤 길을 가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죠. 그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것도 내가 연애에서 주는 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전문 기술 쪽, 이제 전문성 쪽으로, 라이센스 자격을 가진 쪽으로 잘 풀릴 것 같네요. 그쪽하고 잘 어울리네요. 이 능력은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능력자입니다. 처세술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제. 다음은 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한번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좋아졌거든요. 좋은데 한마디로 이제 근면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일꾼이죠. 이제 이렇고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 있기 때문에 본인 사업가적인 기준을 자격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네요. 그쪽은 기본적으로 태어난 연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 재물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도 별 문제가 없겠어요. 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금융이나 어떤 회계 뭐 이런 쪽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쪽 어떤 쪽이 좋아 보이네요. 조직을 관리하는 쪽, 그지? 그런 쪽으로 상당히 잘 풀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전문 자격 내지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속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쪽에 어떤 재물을 다룰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운, 학문, 라이센스,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이게 연에서 또 공부운이 주어졌는데 같이 중복이 되었거든요. 너무 강하죠. 이렇게 중첩이 되면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공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내공이 이제 굉장히 깊죠. 이제 깊으면은 높죠. 저게 쓸 용처가 있어야겠죠. 이제 저걸 가지고 뭐 관원 쪽으로 가면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예체능 쪽에 뭐 안 그러면 기술 전문 일쪽에 갈 수도 있겠죠. 그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죠. 자, 그 사용처가 없으면 단순히 그냥 이론가, 이제 망상가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맨 뭐 이런 속, 비평가 이렇게 물론 그런 쪽도 갈 수 있죠, 그죠? 일단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학문 내공이 학문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본인과 같은 근원이 튼튼하죠. 기초 저변이 튼튼하니까
자, 저 튼튼한 몸과 마음이 튼튼하죠. 저 튼튼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다 연에서 또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공은 충분히 갖추어졌네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 기는 충분히 갖추어졌으니까 역시 저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나 시에서 관이 있으면 관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재가 있으면 재를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끼나 어떤 재능, 기술을 발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그쪽에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자,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단순 뭐 육체 노동 내지 육체적인 일, 이런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단순히 뭐 이상주의자, 뭐 이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지?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임수가 신축년이 되면은 2021년 내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예, 연애에 주어지는 저 어떤 문서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문서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문서를 잡는 게 좀 보이네요. 평생 삶, 집 문서, 안 그러면 뭐 사업장의 사업 문서도 되고, 또한 어떤 소식운, 정보운 이런 것들이 올바른 소식, 정보가 들어오는 해이거든요. 예, 저거는 그들이 믿어도 관계없겠네요. 또 관운도 굉장히 좋거든요. 관이 올바른 관, 정확한 관,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직장운도 괜찮고요. 어떤 육체적으로 보면은 여자분 같은 남편으로 인해 운이 어떻게 좋은, 남편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서운도 좋고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오는 좋은 소식이 있네 보니까요. 예? 자, 하지만 기존 관은 또 별로네. 기존 관 직장 지금 명예운은 좀 장기는 해내 보니까 예, 그렇네요. 새로운 관은 좋은데, 또 이제 육친관계 주의사항을 보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녀 다 똑같네요. 남녀 공이 배우자의 건강 쪽이라든지 배우자의 운이 좀 정체되는 해니까 그쪽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니까. 예, 육친관계는 그 정도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자, 이상 임수도 내년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 물인데, 저 개수는 임수와 다르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동식물이 먹고 마시는 물, 생명수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수 내지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용수. 옛날에는 저게 운물, 내지 겨울물. 옛날에 겨울물 다 썼죠. 이제 먹고 마시고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개수는 굉장히 쓸모가 있죠. 언제 어디서나 쓸모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수는 그래서 할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희생봉사하는 거 뛰어나고 이렇습니다.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항상 자기 몸을 챙기셔야 되고,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너무 희생봉사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수 또한 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인연이 많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저러한 개수가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어떤 생각, 획기적인 생각, 남다른 생각, 이빨상의 생각, 내지 자기 감정에 맞는 공부, 학문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상당히 학문 쪽인데 내적인 학문 쪽으로 똑똑합니다. 그쪽으로 쌓아가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나도 똑똑한 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내적인 어떤 지적 수준이 좀 쌓이는 쪽이거든요. 저기 요새나 말하면 어떤 전문 기술 계통, 전문직 계통 내지 이과 계통도 해당되고, 문과 쪽으로 가면은 철학이나 역사나 인생에 관련 어떤 이런 종교 이런 좀 신비한 학문 이런 쪽하고 관련도 있습니다. 사실 저게 일단 그런 쪽으로는 잘 주어졌어요. 학문 쪽으로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떤 내적인 어떤 지적인 능력이 쌓여가지고 내공이 쌓이겠죠, 그죠? 자, 문제는
좀 식복이 좀 약해요. 식복이. 그래서 어릴 때 잘못하면 집안 환경이나 부모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저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거를 가지고 아까 금방 했던 학문 이쪽을 가지고 전문직 계통을 가서 잘 풀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거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서로 간에 합이 좋으면은, 관계가 좋으면은 잘 써먹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얼마든지 극복을 하게 되면은 좋은 쪽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운명이거든요. 자, 저러한 개수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죠. 그죠?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난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고, 서세술도 있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렇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강하죠. 나는 내일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야, 그런데 연에서 주어진 전문성에 관한 학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 보니까 전문성 내지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직 계통 쪽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많고 그쪽 능력을 잘 발휘할 가능성이 많네요. 조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네 보니까요. 자, 한번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라이센스,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프리랜서로 성공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맞춰야 했었지. 예.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난 능력자거든요. 특히 직장 초기 때는 직장 상사라든지 직장이 못마땅해요. 왜냐면 내 능력을 안 받쳐주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의미는 있죠. 하지만 내가 프리랜서 성공한 이유는 능력보다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됩니다. 운의 흐름, 사주 구조 등등, 뭐 하려는 어떤 복잡하죠. 왜냐? 개인 사업은 개인 일은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그게 운명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상입니다. 자, 직장 생활 하게 되면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봄에 태어나면은 나는 내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것을 해서 남편하고 관계가 조금 갈등이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실중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절제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관계도 그렇게 본인 재능도 펼치면서 남편도 잘 요리를 할 것 같네요. 예,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의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예, 그쪽이 발달되기 때문에 현실주의자이고 일을 잘하는 일꾼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면성실하면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지? 본래 그 돈이라는 것은 너무 힘이 강하면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하면 끌려가는데 이건 신축년의 기본적인 본인의 베이스 기초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재물은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상황에 이제 개별 운의 흐름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이나 사물을, 물질을 취급하는 이런 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이 좋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그냥 기능 쪽이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태어난 해에서 어떤 전문적인 라이센스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재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디입니까?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학문운 이쪽이 주어졌거든요. 예, 연애에서도 공부운이 주어지는 학번이 주어지는데 공부운이 중첩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공부를 싫어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가, 실천가, 아이디어맨, 상상가 이런 쪽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쓸 줄 용처가 잘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게 관이 있으면 관 쪽으로 갈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갈 것이고 안 그러면 끼를 발휘하는 애체능 쪽에 있으면 애체능 끼를 발휘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안 그러면은 뭐 재주,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튼튼하고 내공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되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이럴 때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같은 물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근본이 튼튼하거든요.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자, 거기에다가 연에서 주어진 저 어떤 학문운, 재주운, 어떤 저런 라이센스, 자격운도 주어졌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다 갖춰졌어요. 실력도 갖춰졌고, 자,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취하고,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하고, 뭐 예체능 쪽에 끼가 있으면 끼를 취하고, 기술도 있으면 기술을 취하게 되겠죠. 그지?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그냥 이론가 내지 상상가, 몽상가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단순 노동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 안 그러면 고급 백수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그죠?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었으니까, 자, 참고하시고요. 자, 개수가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해의 신축이 그대로 왔죠. 상상력,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이런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디어나 상상이나 허구나 이런 쪽을 먹고 사는 쪽, 그쪽과 관련된 쪽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 내지, 그러니까 실상이 아는 허구를 묻고 사는 쪽, 그지? 이런 쪽이 좋아요.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죠, 그지? 자, 하지만 어떤 문서 이런 건 안 좋거든요. 문서를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 문서가 사기 문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운이 들어오면 의심하셔야 되고, 어떤 귀에 솔깃한 정보나 소식이 들어와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셔야 되거든요. 또 관운도 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공부운도 들어오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내 감정에 맞는 속기단 공부를 하게 되는데, 또 인생 공부라든지, 철학 공부라든지, 어떤 종교 공부라든지 심리 공부 이런 쪽인데, 특히 종교 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사이비 쪽에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하여튼 귀에 속이단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육친적으로 주의할 상황, 남녀공이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조금 미리 그런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큰 돈이 한문 잠기네요. 아, 문서도 잠기니까 내년에 개수는 돈을 움직이다든지 문서를 움직이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그쪽은 조심해야 되고, 또 남녀공이, 부친만 그냥 모친의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네요. 모친의 건강도 많이 정체가 되는 해거든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되겠네.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이나 어떤 운도 조금 막히네요. 예. 자, 그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개수도 이제 내년 한 해를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상과 같이 1961년 개축생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서로가 적성하는 겁니다. 적선지가의 필류 예견, 적선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